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오늘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독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은 국어도 국어고, 사회도 국어고, 수학도 국어고, 과학도 국어고, 심지어 음악, 미술, 실과 이런 과목들도 다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로 되어 있다는 이 뜻은 사회 문제든 심지어 수학 문제든 실과든 미술이든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한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한글 내용이 어떤 단어의 뜻이라든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걸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의 독해력, 이해력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력을 길러주는데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 수학이라든가 좀 고차원적인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국어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쿠키 283개를 학생 1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남는 쿠키가 없이 나누어 주려면 적어도 몇 개의 쿠키가 더 필요한가? 4학년 3단원 나눗셈에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25명 기준으로 한 반에 4, 5명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시내학교 기준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83 나누기 13을 하면 몫이 21, 나머지가 10이 되죠. 즉 23명을 학생 23개, 쿠키 283개를 학생 13명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21개씩 돌아가고 10개가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3개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나머지 10개랑 3개를 더하면 13개가 돼서 22개씩 딱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른이라서 이걸 왜 못 풀지 하실 수도 있는데, 3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는 쿠키가 없이 나눠준다. 이걸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적어도 몇 개의 쿠키가 더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해서, 국어적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풀어서 요 식을 세우는 과정이 독해력, 이해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요런 나눗셈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적인 능력이 아니고 식을 세우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식을 못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필요하다는 이 개념도 설명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말이 많은 문제로 안 내고 이렇게 수식으로 내면 283 나누기 13을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답률이 80%를 넘습니다. 자, 학부모님, 이제 제가 초등의 모든 과목이 국어고 독서다 라고 했던 그 말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독서가 어떤 독서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서는 그 자체로 즐기는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학습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학습의 연장선상이 되면 이게 학생들이 독서를 할 때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순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됩니다. 자기가 즐거운 일은 10시간, 20시간, 심지어 잠을 자지도 않고도 막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 괴로운 그런 일이면 1시간, 길게 2시간, 그리고 이게 계속 길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즐기는 독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독서 기록장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독서 기록장은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너 이 책 읽었니? 혹은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탁 한눈에 검사하기 좋게 평가를 위한 목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처음에 동기유발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좋지, 그 이상으로 계속 이 독서 기록장을 지속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학습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V는 안방으로. 보통 거실에 탁 집안의 중심에 TV가 있습니다. 존재의 위치가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TV 안 보는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희 집 TV 있어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 거실 중심에 TV가 있는 것보다 TV를 없애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동영상 같은 걸 좀 보긴 하지만은 TV가 없고 뭐 없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TV는 안방으로 보내고 부모님들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명작 고전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햄릿에 나오는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떤 그런 대사를 듣거나 그런 말을 혹은 그런 질문을 봤을 때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읽은 사람이랑 읽지 못한 사람이랑 그것을 이해하는,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폭은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명작 고전에 비교해서 어린이 권장도서 이런 거는 그 해 혹은 그 세대,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 2019년도 이런 좀 한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괜찮았던 작품이라면, 명작과 고전은 수세대를 거쳐서 특정 지역권, 유럽이라든가 아라비안 나이트 같으면 아랍권,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으면 우리나라권,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최고로 인기 있었던 작품, 그 어떤 인류 문화유산이다, 혹은 그 시대를 대표한다, 그 지역과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그런 인류 문화유산의 총체죠.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물론 권장도서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런 것과 어떤 고전 명작을 비교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격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세계와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일동전에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주 유명한 대사죠. 거기에 조선시대 때 서자의 아픔, 고난, 그리고 그 시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전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이도라고 썼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어린이 권장도서보다, 그런 목록보다 명작 고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골든벨 최상위권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또 인도 영화 퀴즈를 내는 밀리언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되게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음 중 삼총사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1번 달타냥, 2번 아토스, 3번 아라미스, 4번 포르토스. 자, 우리 반 학생들 어머니 혹은 아버님,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검색하지 않고 정말 삼총사를 읽고 이 작품의 답을 찾아내서 제 유튜브 밑에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고, 아이디는 약자로 PHJ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럼 정답을 맞춘 친구 중에 제가 추첨해서 요 선풍기를
선생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요거 말고 선생님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응용 문제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삼총사 멤버랑 주인공이랑 아니다. 이걸 내면은 알아맞힐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문제가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정말 좋은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문제 답을 알게 되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거든요. 역설적이고 약간 허점을 찌르는, 맹점을 찌르는 그런 좋은 문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삼총사, 남학생들 특히 추천합니다. 삼총사 오늘 한번 읽어보고 여기 정답을, 선생님이 아까 냈던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하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선생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